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가는 시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많이 올라오는데 뭔가 섹터별 변동성도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개 동시에 하려니까 참 힘드네. 자, 지수가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 기준으로 13포인트 상승을 해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이제 시황 관련돼서 보면, 이제 거래소 지수는 3800pt 이상은 이제 그 오버슈팅 구간인데, 맥시멈 4050까지 본다고 있다는 게 이제 제 논점이었을 거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제 이번 주 주요 이벤트 구간을 지나면서 거래소 주도의 시장에서 코스닥 주도의 시장으로 성격 변화 가능성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내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주도로 가려면 움직여야 되는 섹터 바이오 2차전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얹자면 이제 소부장도 있고 로봇도 있거든요. 근데 영양도 측면에서는 바이오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2차전지고요. 그 다음 소부장 로봇은 좀 비슷합니다. 네,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코스닥 지수에서 바이오와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려면 얘네가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야 돼요. 로봇은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서기도 하고요. 시총 상위에 레인보우 하나죠. 소부장은 너무 뒷순위에 있어요. 바이오 2차전지는 바이오는 종목 수도 많고 시총 규모도 좀 되고요. 2차전지는 종목이 두 개밖에 없긴 하나 그 두 종목이 워낙 시총이 크죠. 2위, 3위니까요. 그래서 딱 2순위입니다. 2순위인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오늘 시장 보면 NXT에서 제일 강했던 섹터 2차전지였죠. 근데 오전장 지금 보니까 오전장 현재 보니까 어때요? 2차전지는 고점에서 좀 밀렸고요. 소부장 로봇도 살짝 조정이고요. 그쵸? 바이오가 강합니다. 네, 바이오가 강하고요. 이제 치고 가는 종목 보면 바이오가 강하고 조선이 강해요. 지금 현재까지 오늘 오전장을 보면 일단 바이오는 근데 이제 바이오 지금 지수가 조금 내려왔네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수가 좀 내려왔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바이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이오는 사실은 강한 종목은 또 엄청 강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 강했냐면 보르노이 이것도 제가 언급한 종목 아닌가요?
주요 7종목 중에 하나.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보던 주식 중에 좀 날아간 게 얘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름 테라퓨틱. 제가 이게 그 초록색으로 동그라미에 좀 그려놨는데 여기 지지라인 여기 돌파, 횡보하다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있던 건데 오늘 돌파를 했어요. 네,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 한미약품도 오늘 셉니다. 한미약품도 10% 올랐을걸요? 한미약품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 같은 거는 사실 근데 좀 안전빵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얼마나 많이 갈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안전한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빠져도 어차피 올라올 거고 이런 거는 그 막 2배, 3배 막 이렇게 파괴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가능성은 있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고요. 연말에 학회가 아마 타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뉴스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장중에 12%까지도 이제 상승이 나오기도 했네요. 결국 큰 틀은 바뀐 게 없어요. 이것도 보면 이제 금요일인가? 금요일에 이제 장중에 조금 밀렸다가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밀려봐야 어차피 올라와요. 밀려봐야 32만원대고요. 밀려봐야 32만원대고, 어차피 올라옵니다.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오늘 좋고. 근데 시총상위 바이오는 오늘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보면은, 알테오젠, 삼천당, 리가캠, 에이베 다 좋죠? 예. 다 좋죠. 이렌텍, 그쵸. 금요일에 많이 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는 게 바이오로 좀 매기가 갔어요. 바이오로 그게 조금 특징적이고, 저는 지수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수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5분봉만 봤는데, 예, 매수 신호 안 뜨죠. 매수 신호 안 뜹니다. 지수가 매수 신호가 안 떠요. 보시면, 물론, 제가 이제 해놓은 요 신호라는 것 자체가 100% 맞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 신호가 안 뜹니다. 매도 신호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조만간 매도 신호가 한번 더 뜬다는 얘기고, 그때는 조금 의미있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죠. 여기 매도 신호 뜨고 아무 신호 없잖아요.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 전반적 이 구도를 보면 추후에 매도 신호가 한번 더 뜰 거라고요. 그때는 조금 내려올 거라고. 그래서 지수 자체만 딱 놓고 보면요, 좀 부담됩니다. 솔직히 이제 부담? 고점 냄새도 좀 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유동성 시장에서 섣부르게 고점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하방 베팅은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저 같으면은 조금은 조심하면서 매매할 것 같습니다. 하방 베팅은 그래도 안 해요. 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런 시장에서 하방 베팅은 저는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방 베팅을 하라고 자꾸 이런 경고성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매매 강도를 좀 조절하자는 거죠. 매매 강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과연 시장 성격이 진짜 변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번 주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번 주에 포커싱은 시장 성격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매수 기회를 충분히 삼을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시황관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전 조만간 좀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거래소 지수 기준이요. 지금 4,007포인트? 이 정도 되네요. 예. 시황관이 바뀔 때는 저는 무조건 얘기해 드립니다. 시황관이 조금 의미있게 바뀔 때는 저는 꼭 얘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오늘만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추가로 거래소 지수 가면 4050까지도 얘기를 이미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슈환관에서 바뀔 만한 무언가를 찾지는 못했어요. 네, 그대로이고, 지금 지수가 근데 좀 내려온다. 지금 외국인이 4000개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로 거래소 지수가 좀 내려오기 시작을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4000포인트인데 오늘 이미 고점이 어디예요? 4038이죠. 4038. 얘기하신 4050을 찍지는 않았잖아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뒷자리까지 다 맞추지는 못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요 언저리라고 봐야겠죠. 그럼 사실 이 자리에서 그냥 내려와도 할 말 없어요. 이제 그 정도 레벨이라고요.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아도 할 말 없는 레벨이에요. 그거를 양질하신다면 지금은 좀 무리한 배팅보다는 조금 차분한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저도 지금 요 유튜브 갑자기 하면서 지수가 쑥 내려와가지고, 유튜브 하면서 지수가 내려와서 종목들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은 선물 음봉인데? 음봉인데? 거래소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도 음봉.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얘네가 조금만 내려와도 지수 조정이에요, 이제. 조금 오버슈팅이 과해도 너무 과하긴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보는 현상 중에 제일 좋게 보는 거를 이걸 제일 좋게 보거든요. 바이오가 강하다라는 거. 바이오가 강하다라는 게 전 일단 제일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조선하고 자동차는 이제 관세. 근데 그 중에서도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산업군이니까 그 매력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자동차는 이야기가 지금 되게 많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자동차 섹터 오랜만에 좀 이야기 좀 할게요. 결론은 이제 투자 매력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매력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는 전 2차전지가 훨씬 낫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번에 관세가 현재 작동 중인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그런 기사가 많아요. 자동차 부품업체들 도산하고 실적 급감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얘네들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부품업체들이. 물론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내던 관세를 좀 이제 줄일 수는 있겠죠. 줄일 수는 있겠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완성차 업체가 부품업체들한테까지 어떤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을 세게 주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근데 그것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 밑단이 되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 자체도 실적 밸류에이션은 나쁘지 않거든요. 실적 밸류에이션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거래소도 거래소지만 자동차는 사실은 거래소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 실적 장세가 아닙니다. 실적 베이스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장세도 아닐 뿐더러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자동차가 나쁘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현대차 볼게요.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 같은 건 차라리. 완성차는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딱 차라리 이거 하면 2차전지 할 것 같다 라는 게, 저는 2차전지가 훨씬 좋아 보인다 라는 입장인 거고, 한계가 있다 올라와도. 그리고 부품업체는 더더욱 그래요. 그냥 밸류에이션만 싸요. 그냥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만 싼데, 밸류에이션만 싼 섹터나 종목들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게 주도하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가 관세 이슈가 있잖아요. 자동차 섹터는 저는 약간 이렇게 봅니다. 관세 협상 이슈로 올라올 때가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많이 거론되는 이제 관세 섹터가 조선이 있잖아요. 조선은 투자 매력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가격이 문제죠. 단 가격이 문제죠. 기술적인 부분인데, 얘네는 관세 협상 이슈로 올라올 때 고점이 나오더라도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업황이 아예 계속 돌고 있거든요. 조선 쪽은. 그래서 이제 자동차 조선을 보자면 저는 조선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관세 관련된 주요 섹터. 그것도 뭐 자동차를 제가 매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상대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매력. 지금 봐야 될 섹터가 너무 많다, 사실은. 요거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쳐보십시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자동차는 2차전지가 낫고 관세 쪽만 보자면 자동차보단 조선이 낫다. 단 조선은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종목마다 막 변동성도 크고 하잖아요. 그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해서 분할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은 이미 조선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봅시다. 지수가 이제 4,000 정도까지 내려왔죠. 4,000에서 까닥까닥거리네. 오늘 솔트룩스 이런 거 오랜만에 움직인다. 이스트 소프트.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볼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부터 한번 보면, 일단 오늘 한미약품 세고 ALT도 좋고, 오늘 에이프릴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올라온 거는 좋은 거지만 제가 아직 못 사가지고 이거 사야 되는데 못 샀어요. 살 거거든요. 무조건 살 건데, 지금 타이밍을 일단 1차로 놓쳤어요. 이거 제가 금요일날 아마 잠깐 언급을 드렸을 거고요. 그러니까 주봉상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봉상, 제가 포인트 2개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하나는 10주선, 하나는 이제 기준선. 여기서 저점 잡을 거라고 얘기 드렸죠. 10주선 아니면 기준선에서. 기억하시면 3번. 이거 제가 막 글로 막 길게 써가지고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주봉상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서 그 이격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대략 10주선 혹은 기준선에서 저점이 잡힌다. 얘는 10주선에서 잡힌 케이스예요. 에이프릴. 현재로서는 10주선에서 잡힌 케이스죠, 이거는. 10주선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 선. 이 선이 지금 10주선이거든요, 요게. 여기서 저점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살까 말까 좀 고민은 했었어요, 금요일 오전에. 그냥 여기서 살까? 여기까지 기다릴까? 그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사든가. 월요일도 기회 있겠지 했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돼버리네. 그냥 올라버려가지고. 오늘 7%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봉으로 보면 뭔가 되게 어중뛴 자리잖아요. 그쵸? 이 뭐야? 뭐 아무 선도 없고 어중뛰어 보이잖아요. 일봉만 보면 그런데 주봉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거. 여튼 뭐 에이프릴은 다 좋은데 신용불량 많고 이런 거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것들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아요. 기본적으로 좋고 이렌텍도 좋죠. 이렌텍 좋습니다. 이거 고점 뚫고 음봉 하나 찝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오늘 오전에 이제 9,500원까지도 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ESS 쪽인데 로봇으로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거 수급이 좋다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추가로 기관이 샀더라고요.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이렇게.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좀 시세가 크게 나왔는데 기관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전부 매수에 가담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ALT, 에이프릴, 나이백은 너무 많이 갔고, 이건 날라갔죠. 오름테라도 날라갔고, 오늘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오늘 이따가 11시 반부터 제 유튜브에서, 이제 돈 되는 걸 나간다기보다는 사실은 한 가지를 해요. 그것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여러 군데 쓰이는 거죠. 배터리 팩 하나 합니다. 이거 하나 하는 회사인데요. 굳이 따지면 소형에서 이제 중대형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고 이 소형 배터리가 예전에 전자담배에 쓰여가지고 주가가 많이 갔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중대형 쪽에서 로봇, ESS 등이 이제 핵심 포인트죠. 여러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하나를 하는데 그게 여러 군데 쓰이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세진중공업 괜찮아요. 조선은 저는 매매를 하면 그냥 많이 올랐어도 HJ나 세진을 해요. 저 같으면 저는 한진하고 세진을 선호하거든요. 사실 한진, 세진 한진, 세진을 선호하는데 여튼 잠깐만요. 코스텍시스 뭐 이 정도 자리 괜찮네요. 아직 자리가 나쁘지 않네요. 자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좀 돌려야 될 텐데. 네, 돌릴 겁니다. 이거 별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왕이면 딱 그림 같은 거를 원해요. 차트를 볼 때 이렇게 갔으니까 딱 여기서 돌리는 게 그림은 제일 이뻐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그림이 이쁘거든요. 여기 딱 중간에 이런 라인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면 제일 이쁘겠죠, 그림이. 근데 지금 얘 보니까 살짝 거기서 조금 더 밀렸어요. 보니까 여기 살짝 더 밀렸네요. 근데 이게 뭐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를 큰 의미를 주긴 어렵다.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큰 의미를 주기는 어렵고 조만간 돌릴 것 같은데요. 저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여기서 싹 돌리는 게 제일 그림은 예쁜데 요 음봉 하나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딱히 이상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요까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따가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제 개인 유튜브로 오시면 그때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었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저점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인데 기본 구도는 이 저점과 이 저점이
그러니까 이 저점을 안 깨야 돼. 이 두 번째 저점.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여기. 이번에 내려올 때 여기만 안 깨면 돼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게. 지금 뭐 그런 구도가 흐트러진 게 하나도 없어서 뭐 여전히 좋아 보인다. 얘는 이제 포인트가 그 AI 쪽으로 매출이 찍히는 게 하나가 생겼죠. 그 스페이서라고 방열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원래는 전기차 화재 방지 목적이 제일 컸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전기차 방열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매출이 더 빨리 생겨난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미국 회사하고 계약을 얼마 전에 했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역시 한진이 왔다 갔다도 심한데 움직일 땐 제일 세다. 지수는 또 4,000 안 깨지고 움직이네요. 바이오 한번 볼까요? 사실은 저희는 오늘 바이오를 좀 팔았어요. 바이오를 한 개만 사놨다가 오늘 팔았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바이오가 좀 올라올 것으로 판단은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을 수가 좀 늘어가지고 좀 수익 구간에서 빨리 팔아야겠다. 저는 오늘 판 게 3,000당 제약을 사실 팔았거든요. 딱 이 가격 지금 가격에 팔았는데요. 워낙 바닥이라서 들어갔어요. 워낙 바닥이라서 손절가 짧게 잡고 들어가기 딱 좋아 보여서 뭐 한 여기까지 열려 있는데 23만원 4만원까지 열려 있긴 한데 딱 그런 식으로 매매는 했습니다. 지금 일단 이번 주가 저는 약간 한미약품을 사고 팔진 않았어요. 저는 3,000당 제약을 샀다가 오늘 팔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사고 파고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와이바이오였는데 지금 이제 너무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고 오름테라 놓쳤고 막 그래요. 이건 좀 놓쳤어요. 이 뚫을 때 봤어야 되는데 뚫을 때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요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번 주가 그 정상회담도 엄청 많고요. 뭐 많잖아요.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FOMC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에요. 목요일 새벽. 당연히 뭐 금리 인하 지금 96.7%인가? 예, 그래요. 금리 인하 확률이 압도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주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떠냐고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제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전 조금만 빠지면 살 겁니다. 저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일단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조금만 빠지면 살 겁니다. 조금만 되돌림 나오면 살 생각이에요. 예.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게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주봉상 10주선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저거는 주봉상 10주선 반등이 일단 잡혔다. 엔터도 슬금슬금 지금 또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컨텐츠 엔터 이런 것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별주들 문의가 많으신데
표준 볼까? 이건 42만원이 저점이고, 제가 그 동그라미 이거 왜 그려놓은 거냐면, 제가 아마 이건 회원방에서 얘기했던 것 같다.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나는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제 동글뱅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좀 비슷해 보인다. 결국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저는 알테오젠 신고가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신고가 갈 거라고 보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언제 갈지 모르겠기 때문에, 즉, 저 때처럼, 여기 바닥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언제든지 나오는지라, 사실은, 고점 예측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근데 신고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 신고가를 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한 60만원대는 가지 않을까요? 지금 53만원 가면 신고가죠. 60만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근데 또 좀 올라오다가 또 내려오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계속 이러다가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거고, 그때 제대로 시세 고점이 잡히겠죠. 그게 언제 나올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밑에서 사놓기 좋죠. 달바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실적 안 나왔죠, 이거. 아니, 실적 안 나왔죠. 여기까지는 너무 바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최근에 올라오다가 중요 포인트에서는 저항을 맞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급락 이후에 나온 요 파동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잖아요.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는 아직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단기로 저기가 저항인 건 보이시죠? 뭐냐면, 여기서 급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저항이라는 거는 보이시죠? 보이면 1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라인이라는 거. 보이시죠? 왜 저항이냐면 추세 상단이면서 기준선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가 두 개나 겹쳤잖아요. 이러면 가능성이 높죠. 실제 거기서 은봉이 어제 전거래를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전반적으로 보면 고점에서도 많이 밀렸고, 하락이 진행이 된 지도 언 3개월이 됐어요, 사실. 언 3개월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전 얘 저점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좀 체크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 오면 저점이고 자시고 그냥 살 건데요. 차트가 괴상망측해도 이렇게 떨어져도 저는 살 거예요. 차트가 괴상망측해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리이나, 여기까지 안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놓고 지금 최근에 좀 보고 있어요. 안 오면은 어떤 모양을 할까. 근데 이런 종목은 기회는 줍니다. 기회를 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기 돌파하고 돌린다고 칠게요. 뭐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 미묘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따라 붙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돌릴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전반적으로 여기가 저점이었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 형성되는 전반적으로 역헤드 패턴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마. 이번에 올라온다면, 그냥 뚫고 올라온다면.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놓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원래 타깃이 10월 말, 8월 초였거, 11월 초였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말 언더 다 됐는데,
최근에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다가 이제 생각이 났던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들어가기 좀 쉬워 보이는 투자는요, 들어가기 제일 쉬워 보이는 투자는 저는 온디바이스인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종목들 차트가 꽤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차트 한번 봐볼게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런 차트거든요. 이런 차트인데 뭐 선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가 있지만, 요걸 간략하게만 도식화를 시켜보면, 거래는 어디서 많이 터졌냐면 여기서 많이 터졌어요. 여기서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여기서 많이 터졌고, 일단 흐름은 이제 작년 12월 바닥 찍고 이건 이제 하나의 예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도 그 비디오 IP 관련 이제 온디바이스 종목이잖아요. 이게 올 초에 되게 주가가 좋았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주가가 이 종목의 핵심 라인이 어딘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이런 차트인데 지금 추세 살아있죠, 사실. 예, 추세도 살아있고, 이렇게 저점 올라오는 추세 이렇게 살아있고, 기준선은 여기가 있고, 얘 고점이 여기잖아요. 이 정도 라인대잖아요. 거래는 여기서 다 터져 있고, 이거 위로 한번 뚫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위에가 좀 뚫려 있어요. 이런 게 보면 지금 나름 이 구간에서 횡보도 오래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저점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조만간 좀 뚫을 것 같거든요. 뚫으면 어디까지 갈까? 여기 뻥 뚫려 있어요. 이 구간이 뻥 뚫려 있다고. 이렇게 대략, 잠깐만, 50% 하면 얼마야? 50% 하면 50% 이상? 이 구간이 지금 50% 이상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거 가성비 얼마나, 가성비가 되게 좋지 않나, 이런 게? 가성비가 전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손절가를 이런 가격대 보면 되고 14,000원대, 단기적으로는 16,000원대 보면 되고, 목표가는 대략 거의 뭐 한 27,000원, 8,000원 봐도 돼요. 이거 아마 제가 금요일날 TV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TV에서도 얘기를 했을 텐데, 약간 온디바이스 종목들이 이런 가성비가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가성비가 나오는 구간 빠져봐야, 그러니까 주식이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중립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제 빠져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구간과 올라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 그리고 충분히 개연성, 상승에 대한 개연성이 논리적으로 선다면 충분히 볼만하죠.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의 차트가 많아요. 이쪽 그 온디바이스, 소위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이 약간 다 그런 위치라서, 빠져봐야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 깨졌다고 생각해서 손절해봐야 몇 프로 안 되고, 대신 터지면 크게 먹는 구간들, 칩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이쪽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잘 체크를 하셔라. 온디바이스 AI는 저는 중기 관점 강력 매수입니다. 네, 중기 관점 강력 매수. 중기는 연말 연초 장세까지 본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10월도 끝났잖아요. 이제 연말이에요, 사실. 아셨죠? 이거 저번에 종목들도 쭉 찝어드렸을 거예요. 까먹지 마십시오, 꼭. 지금 당장 뭐 1%, 2%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셨으면 5번. 이쪽
근데 이쪽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걸요? 은근히? 은근히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마치 2차전지 소부장처럼. 뭐 이것도 소부장이긴 한데, 저는 지금 위치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레거시는 좀 부담돼요. 지금 위치가. 기술적으로 레거시는 부담되는 종목들이 은근히 좀 많기는 해서, 반도체가 좋다 하면서도 좀 망설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저쪽은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얘도 두산테스나도 오늘 좋네. 이런 거는 괜찮다. 두산테스나. HPSP. 오니바이스? 종목들 많이 얘기했는데 이미. 보자. 뭐 어버브 반도체, ALT, 자람테크,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가온칩스, 퀄리타스. 이 정도? 네. 이 정도인데, 전 근데 뭔가 퀄리타스가 좀 땡기기는 합니다. 다 비슷해요, 근데. 다 비슷해요. 퀄리타스나, 뭐, 에이징랜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시세 주고 수렴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연초에 시세 주고 수렴되어 있는 것들. 오늘 관심주 없냐고요? 글쎄요. 근데 일단 제가 오늘 11시 반에 있다가 제 유튜브에서 이벤트를 할 건데 이제 그 이벤트라는 게 이제 오늘의 관심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늘 관심주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조만간 할 거고, 다시 조금씩 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쪽 위주로 좀 가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상담 안 되는 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두산테스나가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 반도체에서는 두산테스나,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거 저는 좀 땡기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요것도 조금 안전빵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름 그래도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4위거든요. 4위인데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채널링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채널링이 돼 있는데 이 형태로 좀 당분간 더 유지하다가 아마 한 이 정도 라인을 돌파할 때는 좀 세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6만원을 돌파하면 좀 세게 갈 수 있고, 그 전엔 좀 요 채널링,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면 좀 밀릴 때 사놓으면 좋죠. 이런 거 편해 보입니다. 와, 이봐요. 또 올라오는구나. 지금 오늘 사실 여러 개 동시에 하려니까 진짜 빡셉니다. 오늘부터 밤에 하는 모의 투자 대회도 시작하고, 회원 리딩하고, 유튜브 하고 하려니까, 동시에 하려니까, 익숙치가 않아서, 오리엔탈이 튀었네, 이번엔. 조선주가 세긴. 조선주. 얘는 바닥에 있고. 한진.
조목 상담 원래 거기도 조목 상담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될 텐데. 그게 그 뭡니까? 그 HTS 이름 뭐지? 아무튼 그거 좀 그걸 어떤 지렛대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화장품도 제가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3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화장품이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그냥 딱 집어서 달바글로벌을 저점에서 잡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화장품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선 그렇고 그리고 사실 봐야 될 섹터가 너무 많아서 화장품이 그 순위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나머지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에센시스 이런 거, 여기 뚫었구나. 한 달, 두 달. 두 달 됐네. 이런 거는 뭐. 이 자리. 카카오 네이버 한번 볼까요? 카카오 네이버 좀 치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치인다라는 느낌이 강한 게 이게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나 섹터가 지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해도 지금 반도체가 대장인데 한번 봅시다. 지금 시장이 당분간 어떻게 흘러갈지를 섹터로 생각을 해보면 AI가 키워드죠. AI 키워드에서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로봇 등이 주요 섹터로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유동성 측면, 즉 지수 강세 측면에서 또 봐야 될 것들이 2차 전지가 있고 바이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얘네만 해도 종목이 너무 많아요. 얘네만 해도. 이것만 여기 안에서만 매매해도 종목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또 그 뭡니까 뭐 관세 관련된 sek터로 관세라고 하긴 그렇고 업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이 이번에 1빠따거든요. 조선이 1빠따거든요. 아 이게 너무 많은데 섹터가. 그러니까 제가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 엔터, 뭐 컨텐츠, 뭐 이쪽 뭐 혹은 뭐 인터넷 업종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군소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군소 업종들. 지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종목을 뭐 30개, 40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냐? 예를 들면 카카오 네이버 나쁘진 않거든요. 카카오 네이버 나쁘지 않은데 얘네는 비교 대상이 딱 그냥 그들 두 개예요. 카카오는 네이버랑 비교를 하고 네이버는 카카오랑 비교를 하죠. 조금 구조는 다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글쎄 얘네가 주도의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중간중간 잠깐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겠지만 너무 협소해요. 섹터가 주도의 역할을 하기엔. 둘 중에 좋아 보이는 건 지금 상태에선 카카오인데 원래 선호하는 건 네이버입니다. 저는 원래 둘 중에 선호하는 건 원래 네이버인데 지금 상태에선 카카오가 조금 더 차트가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그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비슷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군소 섹터라서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크게는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 뭐 어떤 섹터가 올라가길 바란다 보다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원활하게 이동이 되면 아마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그렇게 돼야 그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약간 바람이자 예측이에요. 이게 제가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에 약간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 바람이기도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이번에 안 되더라도 되기는 될 거란 생각은 변함은 없는데 그게 이번이었으면 좋겠다. 이번이 어떤 그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11월, 12월, 1월 막 요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을 거다. 라는 형태로 보고 있어요. 현대임스 올라온다. 조선주, 여기서부터 올라왔구나. 조선주가,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제일 세고요. 자, 강원에너지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 상한가 갔었잖아요. 이거 좀 조정받는구나. 이런 거는 혹시 매매하신 분은 없나요? 제가 이때 좀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강원에너지는 이제 한 2, 3일 전에 저희 회원방에서도 들어갔었어요. 2, 3일 전에 들어가서 이제 상승 부야에 걸렸을 때 알아서 익절하라고 제가 사실 해버렸는데 자유율 익절. 어차피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종가까지 들고 있던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겠죠. 근데 몇 분이 또 들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종가에 팔까요? 이러길래 다음날 갭상승하면 팔으라고 했는데 보통 상한 가면 갭상승하니까요. 왜 여기서는 안 사시고 이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포인트의 종목들을 많이 찾아보셔라. 이런 포인트 의 종목을 찾아보셔라 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면 지금 좋은 질문인데 삼성중공업 얘기를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도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도박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에 맡기는 자리예요. 그냥 이 탄력을 받아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 치면 이 탄력을 받아서 조금 올라갔을 때 그냥 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무언가를 이야기할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냥 신고가인데 이거는 얘에서 굳이 포인트를 찾으려면 여기 뚫을 때가 포인트예요. 여기 이 양봉 정도가 포인트입니다. 1, 2, 3, 4거래일 전에 얘에서 굳이 포인트를 찾으려면 그때 말고는 딱히 없어. 여기 이 포인트 근데 여기서 산다? 그래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베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요만큼 빠져요. 이게 추세가 깨진 건가요? 전혀 안 깨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이거는. 저는 이런 자리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런 자리는 스캘퍼들이 하는 자리거든요. 분봉, 1분봉, 5분봉 봐가면서 스캘퍼들이 하는 자리입니다.
좀 별로. 저런 데서 사는 습관을 최대한 버리십시오. 아셨으면 1번. 여러분, 저런 데서 사는 습관을 버리세요.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거 따라서 사는 거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크게 데입니다. 무조건. 예, 이런 데서 사지 마십시오. 뭘 보고 사는 거야, 대체, 그냥. 그냥 많이 가니까 좋아 보여서 사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 하나 있어요. 이런 데서 살 거면요, 손절가 명확하게 미리 생각하고 사세요. 난 얼마 깨지면 무조건 손절할 거야. 이거 명확하시면, 뭐, 매매 가능하죠. 매매 뭐, 불가능한 것까지는 없는데, 어렵습니다, 저런 거, 생각보다. 아셨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급하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그날 사고 싶은 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많이 올라가면 세 보이면 사고 싶잖아요. 많이 올라가서 세 보이면 그냥 사고 싶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잃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저런 거 따라가는 습관 되게 위험한 습관이거든요. 크게 다칩니다. 나중에 크게 다치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손절가가 명확하지 않. 근데 손절가 심지어 잡아놓고도 손이 안 나갈걸요. 아마 손이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만큼 난 이 자리 깨지면 손절해야지. 깨졌는데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여전히 좋아 보이거든요. 저런 거는 조금 빠져도.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강원에너지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제 저런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하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돌파 매매도 하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는 습관이 들면, 이런 자리 공략하는 습관이 들면 내 생각과 다르게 손절이 나가도요, 손절을 그렇게 깊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런 데서는 오히려 손절이 그래도 그나마 원활히 나갈 수 있어요. 손절가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가성비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렌텍도 지금 플러스 돌렸네요. 아까 좀 9,000원도 깨지더만. 밑꼬리 쭉 달았네. 10,000원을 한번 넘길 것 같습니다. 이렌텍. 그때 딱 다 팔면 될 것 같고. 그때 10,000원을 한번 넘길 것 같아요. 코섹시도 야금야금 올라오네. 네. 이런 거 오늘 살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얘 거래가 많지 않고 스몰캡이라 조금 차트가 기괴하긴 하네요. 분봉 차트가. 지금 조선주만, 할라이베스, OVI. 토모큐브도 얼추 저점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되밀리고 나서 이제 조금 기간 조정으로 가다가 나중에 갈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 반등이 아직 한 번 안 나와서 그거 나올 법한 자리. 지수 한번 볼까요? 4029포인트. 아까 좀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왔네? 내려오는 것 같더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매수. 외국인들은 해친지 뭔지 모르겠지만 파생 쪽은 하방 베팅이 좀 있어요. 슬슬. 요즘 들어서 조금씩 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죠, 뭐. 삼전 하이닉스.
맞아요. 퀄리타스 반도체 저런 거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걸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거는 느긋하게 사놓으면 저는 수익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근데 나면 좀 그래도 크게? 한 50, 100%? 이렇게는 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약에 빠지면 어떡하냐? 빠져봐야 10% 안 짜. 아니, 애기가 뭐야. 손익비가 좋죠. 그러니까 보통은 약간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니까 TV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뭐 A 종목, 그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하고,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방송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매수가가 10,000원이면,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거는 뭐 목표가가 예를 들어 12,000원이다. 손절가 뭐 한 9,000원이다.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게 제일 노멀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매수가가 10,000원이면 손절가가 대략 한 9,000원, 300원 뭐 이렇게 해서 한 7%? 뭐 이 정도 손절가를 잡아놓고 목표가는 뭐 대략 이제 뭐 11,000원부터 12,000원까지 분할해서 입찰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매매하기에는. 손절 레인지보다 목표 레인지가 한 2배 정도 높은. 근데 온디바이스 이쪽은 이게 어떠냐면 약간 목표가를 50% 이상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편해 보여요. 되게 편해 보여요. 근데 재료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자꾸 매일매일 흔들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 비중은 꼭 어느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디바이스 차세대 반도체는 이미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꼭 한두 종목은 사놓고 좀 편하게 들고 가는 종목도 있어야 되거든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라는 생각이고. 내가 그 얘기 하려다 말았구나. 제가 지난주에 애기 병원 일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어. 그 이후에 또 이제 집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막 이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이제 가족 중에 누구 생일도 있고 막 이래서. 애기가 병원 일정을 하루 이틀 빡세게 받고 오면, 되게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괜히 데리고 다녔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또, 어제부터 하루 계속, 아까도 우는 소리 잠깐 났을 텐데, 감기 걸려서 지금 저래요. 감기 걸려가지고. 온디바이스 관련주 뭐 있냐고요? 제가 아까 쭉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고, 중간중간 많이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할까? 얘기 2살. 어보 반도체, ALT,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AD테크, 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 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ALT는 좀 올랐어요, 근데. ALT는 제가 이제 관심주로도 한 2번 언급을 했고, 요건 조금 다르다. ALT는 뺄게요. ALT는 좀 다른 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쭉 올랐죠. 얘는 제가 아마 여기서 처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2번째 언급을 했을 겁니다. ALT로 난 수익을 봤다. 1번 한번 쳐보세요. 이건 제가 2번이나 한 건데. 9월 이때도 했고요. 요 10월 이때도 했어요. 한 달 있다가.
포인트가 다 적었어요. 제가 이 얘기 드리고 다 바로바로 올랐어요. 이거는 바로 가고 바로 가고. 싹싹 발라 드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뭐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게 이런 게 매력적인 게 아직도 시총은 1,000원밖에 안 돼요. 주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포인트를 잡은 거라 매력적이죠. 이런 게 매력적이죠. 밤이 나야죠. 네, 빨리 나야죠. 근데 애가 아프면 눈치가 보여서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애기가 아프면 눈치가 보여요. 애가 아프면 와이프가 뭔가 말하는 거에 화가 껴있어요. 화가 이렇게 목소리 톤부터 해가지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제일 요즘 집에서 스트레스가 그거예요. 그거 애기가 뭔가 조금 밥을 잘 안 먹거나 이러면은 와이프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난 그게 너무 눈치가 보여요. 그게 진짜 짜증. 이게 사람이 눈치 보고 산다라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눈치 보고 막 빨리빨리 움직이죠. 근데 내가 이제 진짜 이게 좀 스트레스예요. 눈치를 보지 말라 했는데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보이는 걸 어떡해. 자꾸 눈치가 보이는데. 이게 열심히, 이게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 애를 제가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일정을 와이프가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와이프가 잡아놓은 겁니다. 저는 그런 집안 대소사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와이프가 잡아놓은 건데, 와이프가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왜 병원 일정이랑 빡빡하게 그런 일정들을 잡아놨을까? 자책을 하는데 그것도 눈치가 보여요. 응? 와이프가 다 잡아놓은 거고 난 그 일정에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애기가 아프니까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자꾸 화를 내니까 눈치 보인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요. 아무튼 지금도 눈치 보여요. 제 CXL 얘기 잠깐 하면 요즘 파두가 되게 좋아요. 파두. 오늘 코 좀 뚫었네. 오늘 보니까 파두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파두가 예전에 좀 인터넷상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았던 종목이잖아요. 이게 상장하자마자 실적 빠개지고 이래가지고 파두 괴담밖에 없다. 이게 파두였잖아요. 요즘 좋아요. 요즘 좋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CXL이라고 종목들을 모아놨어요. 오킨스전자, 엑시콘, YC, 파두, 네오셈. 딱 요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CXL 관련돼서는. 근데 CXL도 전 되게 좋게 보는데 되게 좋게 봐요. 이거 왜냐면 CXL이라는 게 아예 없던 게 아니라서 이게 뭡니까? 실적으로 연결될 소재가 제일 빠를 만한 이슈예요. CXL이라는 게. 그래서 움직일 때 좀 세게 움직여요. 이제 차트를 보면 다 기본적으로 괜찮은데, 오키스전자 좀 많이 올랐죠. 올랐다 좀 이제 조정받는 자리고, 엑시콘 마찬가지.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는 자리. 좋아요. 근데 YC 이것도 마찬가지. 나쁘지 않아요. 많이 올랐다 조정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 라인에서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는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CXL은 그런 류의 종목들이에요, 전부. CXL은. 그래서 다 좋습니다. 파두는 심지어 오늘 고점을 뚫었어요. 뭐 다른 이슈로도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고점을 뚫었어요. 그래서 전 CXL 다 좋게 보고, 굳이 여기서 제가 저보고 종목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두 개만 고르면 오케인스 전자랑 CXL만 놓고 보면 오킨슨 전자랑 엑시콘 볼 것 같아요. 예.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CXL은 차트가 다 비슷해요. 올랐다가 딱 눌려서 이런 대부분 좀 비슷한 위치에 있고, 파도 혼자 지금 고점 뚫고 있어요. 파도 혼자. 그리고 하여튼 한번 볼까? 하나마이크론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좀 빠져야 사지. 이거 언제 사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들고 있는 사람이야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저처럼 제가 어디서 팔았냐면 여기서 팔았거든요. 이거 또 얘기해야 돼. 제가 여기서 매도했어요. 예. 이 급등하기 전날 사가지고 급등 처음 시작하는 날 팔았어요. 아싸 이러면서, 아싸 10% 그러면서. 예. 됐죠. 이거 제 회원들이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미안해요, 되게. 단타 친다고 들어간 거고.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이번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쭉쭉쭉 올라온 거지, 원래 이렇게 가벼운 주식이 아니란 말이죠. 사자마자, 오후에 샀기 때문에 사자마자 다음날 장 초반에 상승 부여해 주니까 이게 웬 떡이야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올라올 때 누누이 얘기했어요. 한 종목만 사라고 하면 저는 하나마이크론이에요.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대장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반도체 수많은 종목이 있지만 좀 쉬어야 돼요. 쉰 적이 없어. 지금 11선이 이제 살짝 이탈이 되고 있죠. 지금 11선이 이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잖아요. 요러면서 쉬는 거예요. 요러면서 쉬는 거라서 저는 뭐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조금 쉬어야 된다 이거. 여기 고점 전 뚫을 것 같은데요. 고점 뚫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힘 모았다가 뚫어야죠. 네? 조금 쉬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 기준선도 아마 계속 올라올 거예요. 이제 올라오던 추세가 있고 해서 적절하게 쉬다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쉬는 기간이 한 달일지 두 달일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전 쉴 것 같아요. 쉴 것 같아요. 이벤트가 뭐냐면, 제가 이따 11시 반부터 이벤트 진행을 좀 할 건데, 오늘만 가입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가입이라는 게 이벤트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엄청 싸고요. 좀 아무튼 이벤트 형태로 지금 아마 홈피에 전화번호도 노출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따가 이제 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 11시 반에 좀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거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무튼 하나마이크는 좀 쉬어야 돼요. 쉬는데 저는 횡보할 것 같아요. 조금 횡보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조금 횡보할 것 같아요. 횡보. 자, 그리고 두산테스는 좋고, 엑시노스 관련주는 뭐죠? 얘입니다. 두산테스나. 엑시노스, 두산테스나. 하나 더 보자면 네페스아크. 두산테스나, 네페스아크, 엑시노스 관련주. 2차전지 볼까요? 2차전지 안 죽었네. 죽진 않았어요, 2차전지. 고점에서는 다 좀 밀렸을 거고. 미코 잠깐 얘기 드릴게요. 미코가 보이니까. 아까 누가 물어보기도 했고. 미코는 제가 뭐 얘기할 게 딱히 없는 게요. 그냥 이 추세인데요. 보이시죠? 선 그어놓은 거.
아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잖아요. 여기 기준선 반등. 이게 다라서 뭐 제가 얘기할 게 이 미코가 이게 저도 매매를 많이 해본 주식인데 이게 은근히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가볍지가 않다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올해 6월달 기준으로도 사실 주가가 크게 올라온 건 없어요.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근데 이 폭은 좀 있어요. 이런 폭들은 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폭들은 올라올 때 이런 폭들은 좀 있어요. 저는 이런 거만 노려서 일단 단타 치고 있고요. 글쎄 얘가 왜 이렇게 주가가 무거울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전 이 회사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 자체는 가볍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낮은 채널링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각도가 센 게 절대 아니에요.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각도가 완만한 채널링이 현재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하단 부근이에요. 그래서 예, 글쎄요. 좋기는 좋은데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매매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좋게는 봐요. 이거 왜 제가 그러니까 차트가 조금 느리고 이래도 좋다고 무조건 기본 전제를 깔고 보냐면 얘는 실적이 안 좋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기가. 코미코도 있지, 그 다음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도 갖고 있지, 플랜텍 합병했지, 미코파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됐지. 나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없거든요. 거의 변수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따라 사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자, 이날이 언제죠? 10월 20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뜹니다. 근데 이 종목이 성향이 어떻다? 생각보다 최근에 되게 완만한 각도로 움직이더라. 갈 것 같으면 빠지고 빠질 것 같으면 올라요.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이런 패턴이 정확하게? 제가 아마 이때 얘기 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면 1번. 제가 미코는 이때 얘기 드렸을 거예요. 나도 샀다고. 우리도 샀다고 하면서 얘기를 드린 게 이때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채널링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미코는 그냥 이 채널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때 사라고 했잖아요. 사라고가 아니라 관심주로 언급을 이때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봅시다. 이렇게 올라왔죠. 저는 사실 이때 아마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나는 이때 일단은 다 팔았다. 여기서 사서 짧게 이렇게 팔았는데 이 종목이 은근히 좀 무겁다. 얘기도 많이 드렸을 거고.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패턴 좋아요. 여기서 또 내려왔네? 사실 저기도 공략 포인트예요. 여기가 장대항공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번엔 뚫라보다. 근데 특히나 이 종목은 보면 따라가는 게 현재까지는 유효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밑에서 눌림목 공략을 계속 해주는 게 좋지, 따라갈 때만 사면 물린다고요. 또 물렸어. 이게 또 내려오는 거죠. 뭐. 또 내려오는 거고. 차라리 지금은 오히려 나쁜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나쁜 포인트는 아닌데 이 정도네. 이 정도 그림이죠. 이 정도 그림이면 전 하루 이틀 봐가면서 포인트 이거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시 그려보자. 하루 이틀 봐가면서 이런 거는 포인트를 한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각도가 어떠냐 차이에 되게 좀 많이 바뀌어요. 보시면 이 정도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열려 있잖아. 어디야? 한 15,000원 부근이죠. 얘는 저는 15,000원 부근이 좋아 보이긴 해요. 15,000원 부근.
이 정도 자리가 조금 공략하기 오히려 좋아 보이는 포인트다. 근데 반대로 저기가 깨지면, 저 자리가 깨지면 그땐 조금 다른 형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각도가 완만해서 깨져봐야 올라올 자리는 맞아요. 이거는. 저도 모르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튼 미코는 되게 좋은 회사는 맞거든요. 좋은 회사고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반도체, 그다음 저 HRSG, 산업용 보일러죠. 그리고 수소 에너지, 좋아질 수 있는 요소도 많아서 좋습니다. 저런 게 이제 언젠가 한번 각도 세게 올라가면 그때 세게 가는 건데, 그때는 좀 가볍게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처럼 이미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처럼 저 종목에 대해서 선입견이 이미 시장에는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요. 저 주식은 갈만하면 빠지고 빠질만하면 가고, 되게 뭐 매일매일 보면 변동성이 좀 있지만 사실은 차트는 맨날 비슷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류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어쨌든 매매용으로 그냥 저 역시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가 강원에너지, 그거는 좀, 사실 요 위치에 있는 제 종목을 몇 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요 위치에서 사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요 위치에서. 강원에너지도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포인트 있죠. 여기 안 깨지는 선이면 계속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이거는. 요 정도가 안 깨지는 선이면. 강원에너지가 현재 마이너스면 어떡합니까? 이 위에서, 오늘 샀다는 얘기네, 이건. 3% 빠졌을 때. 요런 포인트에서 공략을 사실 하면, 이제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오늘 거래가 조금 나오긴 한다, 근데. 차전지, 바이오. 와, 보로노 21만원이다. 근데 인간적으로 제가 얘기한 그 바이오 종목들에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게 에이프릴 바이오랑 Y 바이오 로직스랑 보로노이랑 온코닉 테라퓨틱스, 오른 테라퓨틱스 이런 거잖아요. 또 뭐야? 메지온 토모큐브인데 디테일하게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 얘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메지온은 제가 최근에 교체, 뭘로 교체? 코오롱 티슈진. 현재까지 이렇죠. 약간 제가 얘기 드린 게,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난 수익 났다 1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거 좀 많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얘기 드렸는데요, 수익이 안 났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진짜 보로노이는 오늘 이제 또 신고가잖아요. 오름테라 신고가, 온코닉은 뭐 한 200~300% 간 종목이고, 와이바이오 신고가. 이제 에이프릴도 얼마 전까지 신고가였잖아요. 또 갈 거예요. 코오롱 티슈진? 전 요게 이제 향후에 또 다크호스 중에 하나. 요거 코오롱 티슈진. 토모큐브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요건 기간 조정이 필요. 요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와이프 방송 보죠. 가끔 보는데, 얘기, 본인도 알아요. 제가 한번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짜증 좀 안 내면 안 되냐고.
내가 나도 모르게 네 눈치를 보게 되는데 난 이게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짜증을 제발 좀 안 내면 안 되겠냐.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걸. 멋쩍게 웃더라고요. 본인도 아니까. 그래,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눈치 보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다.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방에서 못 나가고 있구만. 어? 샤워하는데 눈치 보이고. 요즘 제가 운동하러 못 가요. 제가 지금 한 2주? 지금 10월 달에는 달리기를 한 번밖에 못 했어요. 말도 안 되지. 8월 달에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뛰는 게 싫어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눈치 보여서, 눈치 보여서. 눈치 보여서 못 뛰어요. 눈치 보여서. 하나만 하래요. 사람을 만나든, 운동을 하든, 방송을 가든, 하나만 하래. 어차피 시간 비우는 건 똑같으니까. 아이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인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티슈지는 혹시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제가 티슈지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얘도 좋네. 근데 티슈지는 이런 차트거든요. 이 코오롱 티슈진. 이거는 이제 일봉은 이런데 사실 일봉은 제가 이거 아마 여기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1번. 제가 여기서 우리도 샀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날 다 팔았어요, 저. 이날 팔았다고도 얘기했어요. 단타 친 거죠. 요렇게 한번 매매하고 지금 아직은 그냥 보고 있는데, 요때 아마 얘기 한번 했을 겁니다, 이거. 그러고 보니까. 기억하시죠, 이때? 9월 중순경에.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그 가격대로 내려와 있어요. 사실 그 가격보다 엄밀히 따지면 더 밑으로도 왔어요. 여기 저점 찍었던 자리를 살짝 이탈했잖아요. 밑꼬리로. 근데 이제 얘는 그 전반적인 구도를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요렇거든요. 이게 주봉인데 주봉 흐름이 꽤 괜찮아 보여요. 여기 기준선의 위에서 주봉상이 이렇게 딱 올라타 있고 일단 오늘 올라서 양봉이 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얘가 연초에 주가가 좋았거든요. 이때 1월달, 2월달, 1분기 때 주가가 많이 좋았는데 전반적인 구도는 잘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4분기 때 또 기대되는 바이오 중에 하나예요. 코오롱 티슈진 이런 거 4분기 때 좀 기대가 된다. 제가 기대된다는 얘기는 이 고점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잘 체크를 해보자. 저도 체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저도 아직. 다시 사야 되는데. 일봉보다 주봉이 이뻐요, 얘는. 그래서 제가 매지온 대신 저걸 이제 끼워 넣은 거고요. 어차피 모멘텀 이슈가 전부 내년 상반기에 있으니까 시간도 좀 충분하고요. 저런 거는. 에이프릴 좀 빠져서 샀으면 좋겠다. 자, 이제 저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진행할 거라 평소에 한 200-300분 들어오시던데 평소에 항상 200-300분 들어오시던데 오늘 좀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방송 또 이어져서 나갈 거고요. 저는 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